이건 제 말이라기보다는 무슬림들이 같은 질문을 해요. 19세기, 20세기 와가지고 왜 우리가 유럽보다 더 잘 살았는데, 더 나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뒤처졌냐. 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슬람에는 마틴 루터가 없어서 그렇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기 아카데미 시간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모시고 싶었던 분이고, 이분의 해안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조금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저희 채널 20만 되자마자 이렇게 딱 나와주셔서 제가 20만 된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도 저희가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유로메나가 뭔지부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로는 다 아시더라고요. 네. 유럽과 관계된 거는. 메나는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거든요. 네네. 앞자만 땄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과 무슬림 세계에 관한 관계를 연구하는 곳인데, 네. 무슬림 세계 중동 북아프리카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도 할 수도 없고, 네네. 유중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네. 그냥 서양 친구들이 주로 쓰는 미들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를 줄여서 메나 또는 미나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갖다 썼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그 이슬람의 중심이 그러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그렇죠. 된 연유가 그쪽에 다 퍼졌으니까요. 거기서 시작했고, 사실은 네. 중동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죠. 그거는 미국 역사관에 의한 유럽이 네. 봤을 때 그런 네네. 거고,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마샬 지에스 허지슨이라고 저희가 이슬람 역사하는 사람들을 가장 존경하는 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일강에서 아무다르야강까지 네네. 이 지역이 역사적 문화적인 연속성이 있다. 네네. 그래서 나일 투 옥수스 리버라고 그랬거든요. 나일 투 옥수스 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아무다리아는 서양에서 옥수스 강이라고 그러니까요. 네. 나일 투 옥수스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쓰기도 어렵고.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실은 중동에서 더 확장되는 곳이 확대 중동이라고 얘기하는 파키스탄도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가고 중앙아시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다 포함할 수 있는 말은 없고,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중동에다가 북아프리카는 네. 표시는 해줘야겠다. 중동 북아프리카를 네. 많이 쓰죠. 오늘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을 많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호메치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부터 이렇게 점차 퍼져나간 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네, 거죠. 아랍 지역에서 시작했고, 네. 아랍 지역에서 퍼져나갔죠. 제일 먼저 이제 이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네. 점차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올라갔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호메하고 메카는 그 무덤이 메카입니까? 아니요, 메카는 무함마드가 태어난 곳은 메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종교적인 활동을 했는데, 네. 그 배척을 받아요. 그래서 메디나로 올라가거든요. 네. 메디나하고 메카의 거리는 우리의 서울 부산 거리인데, 네. 그러니까 부산은 아래에 있잖아요, 서울 네네. 아래. 여기는 메카는 메카보다 위쪽에 있는 게 메디나, 북쪽. 네. 거기 400km 정도. 거기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모든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묻혔죠. 네. 거기서 죽고 묻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번창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당시에 뭐 이제 7세기 정도, 7세기입니다. 네, 7세기 정도 수준이지만 사실은 뭐 그 전에 기독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카톨릭으로 있었겠죠.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전이 된 게 기독교 문화와 어떤 측면에서 비슷함과 다른 게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가 있죠. 네.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중동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가 크게 나눠지는데, 이제 이 둘이 강력한 힘을 얻으면서 주류처럼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건 중동에서 제일 먼저 시작돼요. 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제일 먼저 네네. 시작되고.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서양 중심의 신앙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단 절대 이단은 아니고요. 거기가 원조니까 원래는. 그렇죠. 초창기에 생각이 달라져서 네. 예배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네. 생각이 달라서 신학적인 교리가 약간 다른 거지. 사람들이 예배나 뭐 똑같은 하느님 믿고 예수를 중요시 생각하는 건 다 똑같거든요.
아 그러면 그게 혹시 삼위일체 관련해 가지고 갈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안 받아들이는 건 아닌데 네네. 이게 이제 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위일체가 주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는 그리스도교는 복잡해요. 일단 말씀하시는 네네. 것처럼 이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네네네. 이슬람은 그냥 하느님 한 분이고 그리고 예언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함마드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논란이 없다. 논란이 네. 없는데 그리스도교는 문제는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데 네. 그 유일신이 아들이면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가 신성을 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메신저인 예수를 그 이슬람은 마음에서는 인간이니까 네.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건 전혀 없었으나 네. 반면에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를 신적인 분으로 생각을 네. 하니까 인간이자 신으로 보는 거죠. 예, 인간이자 신이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네.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신이냐. 네.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신이면 인성과 신성이 그 안에 어떻게 있느냐 이런 것들로 사실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은 사실은 그런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건 엘리트들의 생각이지 일반 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별로 분별이 없이 그 초기 기독교는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별로 중요한 종교가 아니었으면 네. 그냥 뭐 이렇게 왔겠죠. 근데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황제는 머리가 아프죠. 네. 아, 나 이 자식들 말이야, 내가 신앙의 자유를 줬는데 너희들 제국은 하나고 황제도 하나고 그러면 교회도 하나 해야지. 그러면서 황제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황제가 인정하는 주류가 남게 되는 거죠, 로마에서는. 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단 취급을 받죠. 일정에. 네네. 그 지역들을 무슬림들이 쉽게 장악했습니다. 이슬람이. 아 기독교가 이단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니케아 공의회인가요? 그게? 니케아 공의회도 있었고 초기에 4번의 공의회가 있는데요. 네. 그때 이미 이슬람이 나오기 전에 교회들이 분리가 돼 있었고 네네. 이들은 예를 들면은 비주류 크리스찬들은 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로마는 나를 별로 탐탁하지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도 나한테 세금은 다 걷어가. 그런데 무슬림들이 힘이 세서 올라와가지고 야 니들 있잖아, 니네 믿는 거 그대로 믿어. 그리고 우리한테 세금 내는데 보니까 로마보다 덜 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줘요. 그렇군요. 예, 종교의 자유도 더 좋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서 무슬림 세계가 크리스찬 세계들을 잠식해 갔죠. 아, 그런 초기 기독교 중에 뭐 이집트의 콥트교 뭐 이런 것도 다 있었나 보네요. 예, 이집트의 콥트교가 그렇죠. 이집트 이제 뭐 콥트라는 말이 자체가 이제 이집트이기 때문에 네네. 이집트 그리스도교거든요. 네네네. 이집트 그리스도교도 그때부터 있었고 아르메니아 전교회 전부 다 뭐 오래된 교회들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독교 세계를 이슬람 문화가 쉽게 이렇게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종교에 대한 개종을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았고요. 네. 개종을 오히려 원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개종을 하면 세금은 안 내잖아요. 국민 이슬람인들한테 세금을 안 걷었군요. 무슬림들한테는 세금을 인두세를 따로 걷지 않고 네. 비무슬림들한테는 인두세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쫙 이렇게 종교를. 예, 그래서 오히려요. 처음에는 인두세를 내기 싫고 그러니까 개종을 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개종 못 하겠습니다. 개종하면 세원이 없어지는데요. 사실은 뭐 고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근원, 기원이라는 건 세 종교가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슬람이라는 게 새로운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교,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유일신교인데 사람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유일신교에서 가르침을 흐트르니까 제대로 못 믿으니까 네. 다시 원래 유일신 신앙을 무함마드가 받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유일신교라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늦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유일신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유대교도 하느님한테 받은 걸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대인들도 크리스천들도 무슬림들도 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늘에 있는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은 무슬림들이 보기에 다운로드 받은 PDF를 편집 모드로 읽은 거예요. 무슬림들은 읽기 모드로만 읽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과 유대인들은 자꾸 뭐를 넣고 빼고 해가지고 지금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꿀한 경전과
그리스도교, 유대교의 경전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우리는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다.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난할 수 없는 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의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근원 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받았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왜곡을 해온 거고 네. 원래대로만 지켰으면 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이슬람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없이 이슬람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예. 마치 저거 같네요. 막 카톨릭이 부패했다고 이제 개신교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종교 개혁을 루터가 네. 한 것처럼.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모슬림들은 우리의 마호메드가 네. 그 고대에 맞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근대에 있었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같은 것을 이미 마호메드가 한 것이다. 예, 그래서 7세기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슬람을 새로운 종교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이단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리스도교를 이단, 그리스도교의 이단.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교는 원천적인 예, 당시 자신들이 7세기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단의 형태가 이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의 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현대에 와서 서로 다투는데 이슬람에서부터 먼저 4대째인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철천지 원수지간이 누구하고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철천지 원수라기보다는 그 현대의 정치 구도가 그렇게 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아파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예요. 중동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세계 무슬림들이 10명으로 놓고 보면 최소 8명, 아무리 많이 봐주면 9명은 순니파예요. 네네네. 아주 많이 봐주면 2명. 네. 보통은 1명이 시아파. 시아파입니다. 압도적인 차이죠. 그게 중동에 가서 우리가 중동 어느 정도까지 한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중동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한 7대3, 6대4 정도 됩니다. 네네. 역시 순니파가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천주교, 개신교 차이보다 더 없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 신자들이요. 같이 예배 못 봅니다.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형식은 다르죠. 예,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근데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예배 형식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1979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네. 이게 이란에 대한 반발이 마치 순니파와 시아파의 차이점으로 자꾸만 오해가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 소위 말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 차이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이란의 혁명의 차이, 이란이 한 혁명이 이슬람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건 순니파가 해도 그런 이슬람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네. 지금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자꾸만 순니파, 시아파의 싸움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무슬림을 보면서 하나 의문점이 무슬림이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종교인데 왜 이렇게 문명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무슬림 국가가 없을까?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인데요. 사실 15세기, 16세기까지만 해도 무슬림들이 더 앞섰거든요. 앞섰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의료기기도 다 무슬림들이 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서양이 근세 이전까지 의과대학에서 썼던 교과서가 이븐 시나라는 무슬림 의학자의 책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어마어마하게 앞선 문화인데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게 경쟁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나. 유럽 국가들은 민족주의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전부 다 민족 국가를 형성하면서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무슬림들의 민족 국가는요 근대에 와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민족 국가로 뿔뿔이 찢어지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무슬림들은 그런 문화가 약했어요.
여긴 종교적 힘이 더 강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건 제 말이라기보다는 무슬림들이 같은 질문을 해요. 19세기, 20세기 와가지고 왜 우리가 유럽보다 더 잘 살았는데, 더 나았는데 왜 우리가 이게 뒤처졌냐. 이랬었을 때 빅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슬람에는 마틴 루터가 없어서 그렇다. 네. 이슬람에 우리 마틴 루터가 필요하다고. 예, 그러한 개혁이 없었다. 네. 서양 애들은 그 개혁이, 그리스도교 개혁이 있어서 이게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다. 이게 이 자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는 그 당시에 종교 부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성당에 모든 부가 집중되고 사람 죽을 때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몽땅 팔았고 성당에다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부에 집중되면서 어떤 타락의 근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슬림은 그런 게 있었나? 무슬림들은 그러한 부패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전 안 해요. 뒤집어 엎을 일이 없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무슬림들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근대 개혁가들이 우리도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그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그라나다 공국 이 이사벨 여왕한테 점령당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유럽에서조차도 이슬람 문명이 훨씬 더 앞섰죠. 예, 그러니까 그라나다가 바로 옆에 이베리아 반도에 같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다가 그걸 배워야 되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이제 배울 게 없어 하니까 점령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무슬림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포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용적이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무슬림 역사를 보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소수의 군사 엘리트가 다수의 피통치자를 거느리는 사회인데 이 둘이 말이 달라요. 무슬림에서. 예, 그러니까 소수의 군사 엘리트가 자기와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형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슬람 제국의 형태였어요. 제국이 이제 다른 나라 국가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예요.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자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통치를 받던 간에 나는 아랍어를 쓰는데 쟤는 튀르키어 쓰고 뭐 그게 무슨 문제야? 우리는 같은 무슬림인데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 이게 근대 서양이 무슬림 제국을 지배를 하면서 가장 이해 못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영국, 프랑스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집트 애들은 야 니네는 아랍어를 쓰고 니네 총독은 아랍어도 모르고 튀르크 계통 애들인데 니네 왜 그 말에 따르니? 영국과 프랑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거의 답은 이슬람이니까 같은 무슬림이니까. 그래서 무슬림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 서양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민족입니다.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르다. 그러면서 서양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슬림 사회에서도 민족주의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민족주의를 나오는 거를 덮을 수 있는 가장 큰 코팅제가 이슬람이에요. 사실은 종교에서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그런 형태예요. 이란이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민족 국가인데 민족주의가 있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1979년 혁명을 하면서 호메이니 혁명 지도자가 이슬람은 종교를 이슬람은 민족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민족이 경쟁을 하면은 이쪽 지역도 그 어떤 민족의 이슬람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공간이 너무 없지 않았나 서양에 비해서는. 그리고 그만큼 종교가 더 중요한 위치를 서양보다 더 차지했다. 서양은 세속적인 게 있어서 발전을 했는데 그럼 세속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금융이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은 종교가 있으면 금융이 발전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니까. 먼저 편법을 해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의 무슬림이 증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종교가 자족적이다라는 표현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 종교가 무슬람이 이렇게까지 이제 확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포용적이라는 건 그냥 뭐 포용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강령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더 공동체 의식이 강해요.
저는 그리스도교, 한국에서 그리스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리스도교가 과연 무슬림들보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부자들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무슬림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모스크가 됩니다. um마라고 하는데 네. um마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슬림들은 형제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 특히 1년에 한 달씩, 1년에 한 달씩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단식을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저녁 해가 떨어졌을 때만 밥을 먹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네. 여기서 무슬림 사회가 그 서양보다 훨씬 빠르게 법인이 발전합니다. 와크프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 무슬림 역사에서는요, 제가 $10,000,000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죽을 때 제 아들한테 $10,000,000를 다 죽었다 깨나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상속이 안 돼요. 상속. 법상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잘잘 다 쪼개져요. 네. 수평으로도 쪼개지고 수직으로도 쪼개지고. 그게 법적으로 예. 그렇게 되어 있다. 예.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재상으로서 만약에 여의도만한 땅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재상이 끝나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가에. 무슬림 국가니까. 예, 왕조에. 왜냐면 그건 제가 받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제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발전하냐면 법인이 발전해요. 이슬람에서 와크프라고 그러는데 네.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 건물, 이 신한 콘코디아 이 빌딩이 제가 이제 네.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상속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상속이 불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2년치기 부터 치야 까름도 못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제가 공공재산으로 기탁을 해버립니다. 네. 공공재산 기탁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예를 들면은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써라. 아니면 어느 대학교에 등록금을 다 줘라. 네. 그런데 이 건물의 관리자를 제 아들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무조건 임명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물은 아들한테 상속하거나 거의 같죠. 왜냐면 아들은 여기서 나오는 월급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이 아들은 그 다음 때에 계속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와크프가 발전을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보험과도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요, 무슬림들이. 네네네. 네. 이게 서양 크리스천들에서는 보기 힘든 그 부분들이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나눈다, 그 재산은 내게 아니다, 이런 게 강해서 그게 아마도 서양보다 금융업이 좀 뒤떨어진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와, 이게 들어보니까 칼빈주의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네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왕이 뭐로 가장 존경을 받냐면요. 네. 왕이 얼만큼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느냐. 그 건물을 짓고 여기 나오는 재산을 공공 기탁을 한다든지 우물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을 만든다든지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9세기쯤 되면은요. 집에서 시종으로 있는 소년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물을 사와서 갖다 길러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을 사오다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물통이가 다 깨졌어요. 네네. 이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아이를 위해서 어떤 재단이 있냐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물도 사주고 그릇도 사줘가지고 얘를 돌려보내요. 네. 이런 사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나눈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무슬림들이. 이제 왜 발전 안 했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못했네. 예, 이게 루터 때문이 아니라 그 칼빈주의의 개념으로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그렇죠. 얼마큼 소위 말하는 불을 거죠. 축적했느냐로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불을 축적하는 경쟁 모드로 돌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거야라는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가버리니까. 예. 그 재산은 내게 아니에요. 네. 내게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왕들이 많아요? 왜 다 왕국이에요? 무슬림들은 왕을 일종의 사회 안전 보장 장치로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또는 이런 그런 어떤 공동체가 끌어가는 공의회 같은 개념이 아니고 네. 왕을 선호하는 네, 왕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엘리트들이 군사 엘리트. 네. 군사 엘리트들을 지도자로 잘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구독자 중에서 사담 후세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라크의 지도자였죠. 네네. 근데 사담 후세인이 항상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군복을 그렇죠. 입고 총 들고 나왔죠. 네네. 군대 간 적이 없어요. 군대 간 적이 없어요. 예. 네. 그게 이 중동의 군인 우선 문화를 보여줘요. 근데 왜 이렇게 종교성이 강할까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현대 사회니까. 네. 어떤 소비와 그다음 뭐 향락도 있지만 신이 죽은 사회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처럼 신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신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현대 사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종교성을 그대로 유지할까? 그건 너무 신기하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세속화, 서구화가 우리보다는 덜 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서속화, 서구화를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네. 이쪽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제일 두려워해요. 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네. 그냥 하나 거기 자주 그분들 친구도 많으시고 자주 가보셨고 공부도 하셨고 궁금한데 사람들의 행복도는 행복하죠. 네, 불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네. 예, 물론 국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우리한테 말 못하는 거는 있죠. 위험하니까. 예, 잘못하면 제가 듣고 뭔 짓을 할지도 모르고. 예. 전체 국가는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네요. 이 모든 국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자지라 방송이 있으니까 알자지라 방송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보도를 하는 것 같지만 네. 알자지라 방송이 있는 카타르 내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실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렇군요. 각 나라들마다 권력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모하마드 빈 살만 욕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고요. 민주주의 전통이 그래도 자리 많이 잡고 있는 나라로 친다면 튀니지가 가장 앞서죠. 네. 예. 그 외의 국가들은 대체적으로는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다 압도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바라보기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되긴 어렵죠. 근데도 잘 돌아가는 거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불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닐까요? 우리나라하고 네. 제일 비슷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아 그래요? 이란도 불평 엄청 많습니다. 시위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도 많고 불평도 많고요. 네. 이란 국민들은 우리 한국 국민과 똑같이 정부를 좋게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런데도 우리보다는 이제 통제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이제 말을 잘못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외국으로 다 떠나는 거죠. 예. 네, 근데 네. 불평 불만은 제가 봤을 때는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이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네. 예. 거의 두 나라는 거의 세계적 수준일 거예요. 그렇군요. 예, 불평 불만이 많은 국민들로는. 네. 그러니까 발전의 가능성이 있죠. 이란이 오히려. 예,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다는 것은 역으로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안주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안주를 못하니까 절대 안주 못하죠. 네네네. 최근에 이제 많이 압박이 풀린 거죠, 이란이 그 제재들이. 아니요, 근데 제재는 여전히 있는데 네. 미국이 이제 조금씩 놔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오늘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네. 사실은 요즘 그 유튜브 나오시면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은 또 다른 영역의 얘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이렇게 근원적인 궁금증들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한국 분들이 무슬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느 면에서 이해는 해요. 네. 접해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네. 너무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 신제품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먹어봤다는 얘기도 없고 네. 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 이슬람이에요. 네네네. 그리스도교는 사람들이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품으로 치면 네네. 흔히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슬람 이거는 뭐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하고 접촉해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바나나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에는 아시안이지만 속은 이미 서양이다. 더 서양일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 같은 거를 주로 우리 입장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부지불식간에 서양적인 사회 방식을 많이 받아들였고 네. 특별히 그 외국 외신들을 거의 다 한글로 번역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영어로 읽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신 속에 있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녹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네.